그래요. 오늘의 자 어느새 1월도 거의 다 갔습니다. 1월도 다 갔고 야, 이 세월 빨라 그치? 1월 2018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 참 그렇군요. 그대들도 이제 그 지수야 졸업식이 언제니? 수요일이야? 어. 어. 월요일 수업? 뭐? 수학 수업?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수학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는 거지. 월, 화, 수 가고 이제 수요일날 졸업하는 거야? 되게 웃긴다. 아니 졸업하는데 뭐 이렇게 이틀이나 학교에 나오라고 그러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혹시 밤에 수업하면 나올 수 있냐? 10시? 10시부터 11시 반? 수업? 글로 옮기려니까 사무실 옮길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데 이게 참 그래. 안 그래도 그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10시는 안 되겠니? 안 되겠니? 10시 10시부터 11시 반 집에 갈 게 문제지. 그렇지? 뭐 오는 거야 온다고 치더라도 집에 갈 게 문제죠. 집이 어디지? 가깝네. 이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깝네. 그래? 알겠어요. 참고하도록 하죠. 일단은 아직 시간을 바꾸는 걸 얘기를 하진 않았어. 안 그래도 오늘 그거 물어보길래 바꾸진 않았는데 바꾸게 되면 문자를 보내드릴게. 오 오래간만이야. 오 눈이 달라졌어. 엄마 나 눈이 달라졌어요. 애들 왜 다 안 와요? 은별이랑 저 은성이만 오면 되는데 애들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 오면 제주시 간다는데. 뭐? 못 온다고 하는데. 무엇?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나쁜 녀석을 보았나. 은성이는? 저는 몰라요.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보고. 오토 가져왔님? 야 되게 오래간만이다. 한 2주일? 2주일 넘게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부산은 잘 갔다 왔어? 네. 그래요. 눈이 많이 달라져서 왔네요. 자 오투를 펴보세요.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지난번에 오투 문제를 볼 때 나의 기억에 따르면 37페이지까지 같이 봤었어. 그렇죠? 37페이지까지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요. 앞 단어는 또 안 풀었군요. 지수? 일단 오투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 같이 풀었던 데가? 하늘이는 그만둠. 글쎄요. 남한산성이라서? 왠지 남한산성이라서의 느낌이 강하던데?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치? 37페이지까지 아마 같이 했었던 것 같아. 맞님? 그것까지 했었나? 그래요. 뭐 37페이지인지 39페이지인지까지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면 좋겠으나 일단 오늘은 여기 부분을 하자고. 거기 중간 부분에 좀 빠진 거 있잖아. 빠진 거는 각자 풀어보고 모르는 거 위주로 해서 따로 이제 그 수업 시간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연의 구성 물질 단원 있지. 그러니까 53페이지 있는 거기서부터 뒤까지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 그렇게 좀 시작을 문제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공기청정기고요. 그대가 오래간만에 왔잖아. 왔어. 너 되게 적응 안 된다. 와가지고 요 오투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그렇게 또 내용 중에 또 설명하는 거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 추가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개념 쏙쏙 문제가 나와요. 단원명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뭐 해가지고 정말 짬뽕스러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각 그리고 생명체, 지구 어떤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추가로 지각의 주요 구성물질이 규산형 광물이다. 규산형 광물이 거의 90%도 넘게 한 92% 정도가 규산형 광물에 속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어요. 자, 개념 쏙쏙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암기꼭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니? 오른쪽에 암기꼭 해가지고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게 다 뭐야? 원래 기본은 규산형 광물이죠. 뭐 중간에 규소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Si, 실리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규소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산소 하나,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산소 3개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원래 이제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체야. 기본 구조체인데 요게
일렬로 쫙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단사슬 구조. 사슬 구조. 사슬이 이렇게 쭉 나란하게 돼 있잖아. 나란하게 돼 있는데 한 줄만 있으면 단사슬 구조. 두 줄이 있으면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응? 왜 이렇게 허전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윤서 아나요? 윤서 오늘 낮에 왔었어. 낮에 일이 있다고 낮에 먼저 수업을 듣고 가서 그렇게 되고요. 원래 7명이 듣는 원래 8명 아닌가? 원래 8명인데? 원래 잠깐만 있어봐. 그럼 누가 빠진 거야? 원래 그러니까 하늘이 안 오고 현우선. 그래 오선이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왔구나. 이 친구 어제 배 아프다고 안 오더니 오늘은 또 왜 말도 없어요? 혹시 오선이 연락처 있니? 연락처 있으면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얘기하면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슬 구조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면으로 하나의 평면 위에다가 놓여 있으면 그거를 평면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망상 구조라고 하는 건 입체 구조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런 단위체들이 입체적으로 쫙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튼튼할까? 결합되어 있는 거로 하게 되면 당연히 망상 구조가 제일 튼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그 면에서는 되게 강해. 그런데 그 판상 구조가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 판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끼리는 쪼개짐이 좋아요. 쪼개짐이 좋아서 흑음모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벗겨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해놓고요. 문제를 봅시다. 1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뭘까요? 일단 수소 아니고요. 수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죠. 규소 아니고요. 산소가 됩니다. 맞죠? 산소. 사람도 산소가 제일 많고 지각도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산형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규산형 광물을 이루는 규소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몇 개냐면요. 규소가 몇 번이니? 원자 번호. 빨리 해봐야지. 수헬리베 해가지고. 6번 아니에요. 6번은 탄소고. 자, 몇 번일까요? 4번. 아니에요. 4번은 뭐지? 베릴륨이고 14번이에요. 그래요. 이게 원자 번호가 14번이라고. 원자 번호가 14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줄에는 몇 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고 나면 8개 2개니까 합해서 10개 들어갔지. 플러스 제일 바깥쪽에는 몇 개? 전자 4개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몇 개? 규소 1개, 그리고 산소 4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의 이름은 규산염 광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3번에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탄소가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이게 탄소화합물의 정의야. 정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두 번째, 탄소화합물은 생명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물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탄소가 있잖아.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6번이기 때문에 탄소가 걔도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전자가 더 들어올 곳이 4군데가 있다는 거지. 4개가 더 들어와야 안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할 때 그 공유 전자쌍을 최대 4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삼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아직 그래도 팔이 하나 남았으면 또 다른 것도 하나 잡아서 결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기가 되게 좋은 거지. 레고로 따진다 그러면은 여기 끼워도 되고 저기 끼워도 되는 기본 블럭 중에서도 최고의 기본 블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 4개 있는 애들. 여기 규소도 마찬가지고 탄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탄소 바로 아래에 규소가 있는 거야. 탄소 바로 아래줄에. 맞죠?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 X가 되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내신 숙수 보도록 하죠. 다들 채점까지도 해왔나? 채점 안 했나? 그래요. 1번, 사람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중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C가 제일 많은 걸 차지하지. 사람을 이루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무엇? 산소죠. 산소. C에다가 산소라고 하나 적어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뭘까요? 우리 생명체는 탄소 생명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9.5%에 해당하는 게 수소예요.
그래요. 훌륭해요. 자, 그래서 A는 수소, B는 탄소, C는 산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A는 탄소이다. 맞죠? B를 기본으로 하여 규산용 광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탄소가 규산용 광물에 어디 들어갈 만한 데는 없어요. 그렇죠? 규소하고 산소 요 두 가지만 들어가니까 2번 틀렸고 3번에 C는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된 거는 두 가지 뭐야? 수소하고 헬륨.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C는 산소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다음에 4번. A와 C는 A가 수소고 C가 산소인데 수소하고 산소는 주로 사람의 몸에서 물을 구성한다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4번이 맞는 말이고 다음에 5번에 B는 사람의 몸에서 대부분 무기물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탄소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제일 기본이 탄소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하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이거야. 규산형 광물. 규산형 광물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각은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암석의 50%는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50%가 아니라 거기다 하나 적어주세요. 92%에 이르는 것들이 전부 규산형 광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산형 광물이 아닌 것들을 찾는 게 더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모든 규산형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 간의 결합 구조가 동일하다? 아니에요. 단사슬, 복사슬, 뭐 판상구조, 망상구조 엄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따라서 디귿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그걸 가져오는 건가? 그래요. 자, 그래서 2번에 답은 1번이 되고요. 3번.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어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니까 얘는 전자가 몇 개 있나요?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세봐도 10개겠지. 두 개에다 8개 더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녀석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세주면 돼요. 셌더니 몇 개 있니? 14개라는 거죠. 총 14개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 14번이라는 뜻이야. 14번이 뭐니? 규소야. 아까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규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규소의 전자 배치이다. 1번 맞는 얘기고 2번 원자과 전자의 수는 4개이다. 맞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전자 개수만 세면 돼. 3번 지각의 가장 풍부한 원소이다. 아니에요. 지각의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예요. 산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기억될 거야. 자, 3번.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에 규산형 광물을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규산형 광물은 규소하고 산소하고 이 두 가지가 주요 물질이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산소와 공유결합을 하여 규산염 삼연체를 이룬다.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를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4번처럼 그린다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규소이고 B는 산소이다라고 했는데 반대지. B가 중심부에 있는 게 규소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빨간색으로 달려있는 것들이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의 A가 산소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의 음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보통 산소라고 하면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되지. 산소는 산화이온을 하게 될 경우에는 2-라고 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산소가 원래부터 뭘 띄고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의 음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게임보이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규산염 삼연체는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로 이루어지는데 규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원자과 전자수가 4개가 있으므로 얘가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4. 물론 뭐 마이너스 4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으니까 2개만 더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2-가 된다고 원래부터. 그래서 이렇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면은 얘는 4 플러스고 얘는 2 플러스 2-2-2-2-2-2-니까 토탈리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녀석의 전기적 성질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를 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때 수업 시간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4번에 니은의 A는 마이너스 2가의 음전하를 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의 규산염 삼연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뭘 띈다고요? 마이너스 4가 요거 마이너스 4가의 음전하를 띈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잘 풀었다니. 다 맞았네.
오, 훌륭해요.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광물은 무엇인가? 투명하고 육각 기둥 모양의 결정형이 나타난다. 이런 거 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이 왜 석영광산이라 그래가지고 이 보석 광산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수정 같은 거 캐내는 광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로 석영이 육각 기둥으로 이렇게 막 구석구석에 딱 이렇게 결정도 되게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탐나서 이렇게 갖고 나오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무엇의 특징이냐면은 망상구조. 얘가 망상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아주 단단하고 좀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영 그리고 장석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기에 있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석영을 골라주면 되겠죠. 6번에 어느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산소하고 규소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야. 그렇죠? 규산형 광물인데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니? 일렬로 나란하게 쪼로록 연결이 된 거지. 그렇다는 건 이건 단사슬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단사슬 구조이다 맞고,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 간에 산소 3개를 공유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사면체가 2개가 이렇게 붙잖아. 붙을 때 원래는 기본적으로 규소 하나에 산소 4개야. 근데 요 옆에 똑같은 녀석이 하나가 붙는다고 하면 그때는 산소 하나를 떼내고 규산염 이 사면체 2개인데 규소는 2개, 산소는 7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4개 중에서 하나 빼버리고 팔을 이쪽으로 그냥 연결을 해버리는 거지. 산소 하나를 공유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 3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산소 1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겁니다. 니은이 틀린 거고, 대표적인 광물로는 휘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전 시간에 휘성이가 수업을 듣거든? 휘성이 아니야? 그때는 모를 수도 있겠다. 대신중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졸업하겠지. 휘성이가 이 단일사슬 구조의 휘석의 대표적인 예거든. 그래가지고 휘성이한테 물어보면 이제 잘 알아. 휘성이가 자기 이름이랑 비슷한 거는 단일사슬 구조라고 열심히 외우고 있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어느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다. 와,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단일사슬도 아니고 복사슬도 아니고 평면에 가득히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구조? 판상 구조다 라고 이렇게 판 모양으로 쫙 깔리는 거니까 판상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흑음모, 거기다 하나 적어놔. 흑음모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보니까 기억 판상 구조이다 맞고, 규산염 사면체가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하였다 맞지? 기억 니은이 맞고, 장석에서 볼 수 있는 결합 구조 아니고 흑음모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는 결합 구조예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답이 되고요. 8번 암석을 이루는 광물을 규산형 광물과 비규산형 광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럼 92%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규산염 아니면 비규산염? 규산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자, 그럼 규산염 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라고 했으니까 뭘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몇 페이지야? 53페이지에 있는 암기꼭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규산형 광물들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보기 중에서 요거에 속하지 않는 녀석을 골라주면 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감람석 맞고, 그렇지, 방해석이 아니네. 방해석이 아니고 방해석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방해석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9번. 이제는 생명체로 넘어왔어. 생명체 주성분 물인데 물에 제일 많은 거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일단 생명체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식으로 가요. 왜? 걔네 셋이 뭔데? CHO, 탄소, 수소, 산소 요 3가지가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잖아. 그렇지? 단백질은 거기다가 질소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갖게 되죠. 자, 9번.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뭘까요? 그렇죠. 산소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의 유기물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A는 산소, B는 탄소인 걸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10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옆에 원자핵에 6 플러스라고 써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6개 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 따라서 이 원소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원자 번호 6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번이 뭔가요? 탄소죠. 그렇죠. 이게 탄소예요. 탄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원자과 전자가 지금 4개가 있잖아. 4개가 있다는 얘기는 전자를 4개를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하나도 안 주고 결합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최대로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에 산소, 수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유기물을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탄소가 C잖아. 그다음에 수소는 H, 그다음에 산소는 O, 질소는 N 다 묶어서 읽어보면 촌 이렇게 된다는 거죠. CHON.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 그런 것도 만들고요.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 4개와 공유 결합하여 메테인 분자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테인이 뭐냐면 CH4야. CH4고 얘가 탄소가 중간에 하나 딱 들어있고 수소가 위에서부터 아래 3개까지 해가지고 4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결국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기억부터 디귿까지 다 맞는 얘기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11번 문제가 좀 독특한데 얘들아 그 보기 안에 디귿에 써 있는 거를 아영? 한번 읽어보겠나? 11번의 박스 안에 있는 디귿. 탄소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데 불리하다. 자, 그러면 그대 한번 읽어보겠나? 디귿? 탄소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데 불리하다. 지수야, 그 디귿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래? 탄소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데 불리하다. 똑같은 책인데 어떤 사람은 불리하다고 읽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다고 읽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내 책에도 탄소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라고 써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애들이 불리하다고 자기 책에 써있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책이 1쇄는 유리하다고 써있고 2쇄는 불리하다고 써있고 막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답도 이게 답안지에 나와 있는 답이 그대가 보는 거는 답안지에 나와 있는 답이 안 맞아. 안 맞고 그대들이 보는 거는 맞아. 맞거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억을 보면 가는 사슬 모양, 나는 가지 모양의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가가 사슬 모양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탄소가 그냥 나란하게 돼 있으니까 사슬 모양이겠지. 그런데 나처럼 된 거를 가지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지? 고리처럼 생겼지. 탄소만 생각해 보면.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 기억은 틀렸고 니은을 보면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데 디귿이 보면 탄소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실제로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지. 왜? 얘가 사슬 형태도 가능해. 고리 모양도 가능해. 입체적인 것도 가능해. 뭐든지 다 되거든. 탄소랑 탄소 사이에 다른 거 들어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가 맞는 말이야. 그러므로 거기다가 이제 불리하다라고 써 있었으면 그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만 골라주면 되는 건데 지수가 보고 있는 책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책으로 따지면은 답은 니은하고 디귿을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똑같이 썼는데 어떤 건 유리하다 어떤 건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써놨길래. 책을 좀 옛날에 샀니 혹시? 언제 샀니 책?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또 옛날에 샀다고 또 꼭 그렇지도 않고 신기해. 이런 것도 처음 봤네. 어쨌든 알겠죠? 유리하다고요 불리하다고요? 탄소는? 그렇죠. 너무 기뻐서 사례가 들렸어요. 유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12번에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을 탄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라. 그러면 탄소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야. 원자과 전자수가 1개면 1개랑만 결합할 수가 있어. 2개면 최대 2개까지 3이면 3개까지 4개면 4개까지 5개면 몇 개랑 결합할 수 있을까요? 5개라고 하지 마. 5개라고 하지 말고 3개예요. 3개. 왜? 빈자리가 3자리밖에 없거든. 전자가. 그래서 최대로 결합해봐야 3개랑 결합할 수 있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으면 원자 2개랑 결합할 수 있어. 빈자리를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지. 내가 줄 수 있는 걸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따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원자과 전자수는 1에서부터 4, 그 다음에 7, 물론 8도 있긴 하지만 8은 뭐 안정하니까 반응을 안 한다고. 8개면 아쉬울 게 없잖아. 아쉬울 게 없어서 반응을 안 하고 1에서부터 4까지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 개랑 결합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다가 4개가 맥시멈이고 그러니까 얘는 1개, 2개, 3개, 다음에 4개,
결합할 수 있는 건 3개, 2개, 1개로 이렇게 줄어들어 다시. 그래서 여기 원자과 전자 수가 4개인 거, 그게 탄소, 실리콘 이런 거거든. 탄소하고 규소 이런 애들이 다른 물질이랑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에 좋은 이유야. 그게 여러 개랑 같이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뭐라고 적었니?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그래요. 연속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탄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소수라시라는데 전자 배치는 어디 가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력 탄탄. 아주 탄탄하게 가보도록 하죠. 가에서 다는 지구, 지각, 사람을 이루는 원소와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철인 거,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에 철이 제일 많으면 지구, 지각, 사람 중에 어느 걸까? 지각. 아니에요.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철이라 그랬잖아. 외핵, 내핵 안쪽에 있는 거. 철들이 가득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네. 물론 이거는 거의 2주일도 넘기 전에 배운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다가 바로 지구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랑 나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가 두 번째로 많은 게 있고 탄소가 두 번째로 많은 게 있네. 그러면 규소가 많은 게 바로 지각이 될 것이고, 그렇지? 가가 지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탄소가 두 번째에 많은 거는 생명체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지각, 사람, 지구. 원래 이거 반대로 풀었었냐? 그런데도 맞게 풀었어? 대단한데?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지구, 다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틀렸고, 니은에 나의 유기물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맞는 얘기지. 생명체의 유기물은 탄소화합물로 돼 있고요. 그다음 디귿에 지구와 지각에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다? 아니죠.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은 틀린 말, 니은만 맞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2번. 그림 가는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여기 그려놨죠. 규산염 삼연체 구조고, 나는 A와 B 중 한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 이제 14번이 뭐라고? 규소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기억나거든. 14번이가 나가 규소라고. 규소면 A랑 B 중에 어느 건가요? 아영? 그렇죠. 훌륭해요. 자, B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나는 가의 A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되었네요. 기억부터 틀렸고, 니은은 B는 최대 4개의 원자가 결합할 수 있다? 맞죠? 왜?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고, 다음에 가의 2개의 Mg2 플러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감람석은 단사슬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단사슬 구조의 대표는 감람석이 아니라 휘석이에요. 휘석이라 가지고 디귿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문제만 더 풀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오선이랑 이런 애들 전화 좀 해봐야겠다. 왜 수업 시간을 빼먹는 거임? 그렇죠? 학원에 열심히 나와야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적으면 조금 힘이 빠져. 아까 오후 수업에 이제 9명이, 원래 9명 수업하면 안 되긴 해요. 9명 수업하면 안 되긴 하는데 원래 8명 수업이거든. 근데 윤서가 오후 시간에 나오는 바람에 9명 수업해가지고, 아니요, 또 들어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2월부터 들어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설날에 막 또 학원 해요 이거. 설날에 빨간 날은 쉬어요. 설날에 빨간 날은 쉬어야지. 그대들도 쉬고 싶을 거 아니야, 설날에는. 그래서 저도 설날에는 쉬고 싶어서 빨간색이 있는 날은 쉬어요. 저번에 추석에는 안 했어. 그때 저거 했지. 그 특강 해가지고 수학 특강 요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강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 날짜도 며칠 안 되고 그렇더라고. 자, 3번.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규산형 광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름이 독립형 구조.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면 독립형 구조죠. 그 다음에 나는 사슬 한 줄이니까 단사슬 구조가 되는 거고, 다는 두 줄이니까 복사슬 구조다.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해주고, 가에 해당하는 얘는 감람석이 있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얘는 휘석.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얘는 각섬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에 기억에 감람석의 결합 구조는 가이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독립형 구조니까. 나는 단사슬 구조, 다는 갑자기 판상 구조가 나와. 니은은 틀렸죠. 왜? 다가 판상 구조가 아니라 복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렸어요. 다음에 디귿 보기.
일반적으로 가보다 다가 풍화에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얘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사실 이 산소라는 녀석이 바깥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랑 다른 거랑 결합되어 있는 거랑 그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가에 비해서 다가 산소가 공유로 두 개씩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전체 부피에 비해서 훨씬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다는 다 같이 이렇게 결합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풍화에 강해요. 잘 마모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가보다는 나보다는 다가 풍화에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제일 강한 거는 망상 구조, 입체적인 구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고 리을에 가에서 다로 갈수록 사면체 간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증가한다. 맞아요. 가에서 나로 갈 때는 한 개씩만 공유하거든. 근데 다로 갈 때는 윗줄에도 또 있잖아. 윗줄에도 있다 보니까 이 사면체 산소 4개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2개는 공유를 하고 가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산소를 공유하는 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세 가지가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4번 그림 가와 나는 유기물 중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일부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래요. 탄소 원자의 결합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거기서 까만색이 탄소인가 봐. 그쵸? 까만색이 탄소고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어때?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 그냥 탄소 옆에 바로 탄소가 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전부 다 탄소 옆에 탄소인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왜? 팔이 4개 있는데 팔이 4개 있다고 해서 꼭 4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랑 2팔 혹은 3팔을 이렇게 같이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4개의 팔을 잡지는 못해. 왜 4팔? 갑자기 4팔 그러니까 나라가 생각이 나요. 네팔 베트남 갔다 왔구나. 자, 왜 팔을 4개를 잡지는 못하는 걸까? 4개를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는데 어차피 얘가 팔이 4개가 있었어요. 이쪽도 4개가 있었겠지. 근데 모든 팔을 얘네 둘 사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C 2개 결합하고 끝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다른 게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어. 왜? 붙을 수 있는 거 얘도 4개 얘도 4개인데 얘네 둘이서 그냥 좋다고 이렇게 4개 다 붙잡아 버리면 이걸로 끝이라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중 결합은 아주 웬만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결합 하나만 결합하는 거,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사중결합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팔이 4개가 한정적이라서 4개를 다 잡아버리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얘도 팔이 없고 얘도 팔이 없어서 이게 끝이거든. 그래서 사중결합은 잘 안 해요. 뭐 억지로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자.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다는 틀린 말이고 다양한 모양의 탄소 골격을 만들 수 있다. 딱 봐도 가는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사슬 모양으로 돼 있고 얼마든지 복잡하게 심지어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플로렌이라는 거 있지. 기억나니? 플로렌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소영? 플로렌이 뭐였죠? 그대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고 유튜브 혹시 안 보셨나? 네. 아, 그래요. 플로렌이라는 게 뭐냐면 탄소 60개를 모아가지고 걔네를 축구공 모양 만든 거야. 설명했던 것 같죠? 그래서 뭐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연속으로 해가지고 진짜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 같은 경우에 아주 기기묘묘한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을은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나번 그림만 보더라도 까만색이랑 까만색 사이에 파란색 질소 이런 것도 막 들어오지. 그런 걸로 봐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는 왜 없어요? 엄청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을 보도록 하죠. 오늘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신소재 개발까지 할 거예요. 할 거고 연락을 좀 해요. 갑자기? 아직 아닌데? Not yet.
피에 보면은 적혈구라는 게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피가 빨갛게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적혈구를 만드는 본체가 사실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으로 뭐 이렇게 약간 도넛 모양으로, 그렇다고 구멍이 뚫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그런 모양이잖아. 그게 이제 주성분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인데, 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갑자기 돌연변이? 그래. 아이, 관련된 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적혈구가 모양이 찌그러져 가지고 요렇게 생긴 적혈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적혈구가 다 요런 모양이 아니라 요런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유전병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양이 무슨 모양 같냐? 잘. 아, 그래요. 보통은 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보기에 낫 아니? 이렇게 추수하는 거. 낫 모양인과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낫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낫 모양 적혈구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얘 원래 하는 기능이 뭐야? 얘가 산소를 폐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온몸으로 구석구석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아무래도 표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적혈구가 피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세혈관 되게 가늘잖아.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얘가 혈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면 그게 뭐 한 개 정도만 겨우 지나갈 곳이라고 하더라도 굴러 맛이 없냐? 너무 쓴데요. 굴러 가지고 계속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 막혀버린다 이거야. 혈관을 찢거나 아니면 얘 자체가 파괴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 생겨요. 그런데 얘네들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냥 거기 적혈구가 있길래 하는 얘기야.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사실은 엄청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 딱 한 가지 있는데, 힌트를 좀 주면 뭐냐면, 맞춰봐. 아주 더운 나라들, 그러니까 뭐 적도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열대 동남아시아하고 그쪽 이렇게 남미 해가지고 중남미 정도 해가지고 그쪽 동네에서는 무슨 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냐면은 말라리아라고 들어봤지? 그 뭐 모기 물려가지고 전염되는 병이라고 하는, 막 고열 나고 막 그런 병.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거든. 요즘도 많이 죽어. 요즘도 많이 죽는데, 그런 지역에 요런 녀석을 갖는 사람이 많아. 그게 힌트요. 얘 장점이 뭘까? 요런 걸 갖는 사람이 뭐 살아갈 수는 있어.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거든. 다 죽는 건 아닌데, 장점이 바로 말라리아 걸렸을 때 요런 형태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적혈구가 막 파괴가 돼가지고 결국 빈혈 증상이 와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 말라리아 걸렸을 때. 근데 요런 모양이면 그 말라리아에 의해서 적혈구 파괴되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 정확히 적혈구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공격을 안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있으면 말라리아 걸렸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쪽 동네에 이제 말라리아가 자주 창궐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후손들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선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고칠 수가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이거 고치는 방법 궁금하지 않니? 그래. 또 얘기하고 또 마무리를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뭐예요? 바이러스 있잖아,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DNA만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들어있어요. 되게 간단한 형태로 돼 있거든, 바이러스가. 바깥쪽은 단백질로 된 껍데기, 그 다음에 안쪽에는 DNA 한 가닥 두 가닥 뭐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 게 다야, 바이러스라는 녀석이.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엄청 증식을 막 하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죠,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 바이러스 중심부에 들어있는 이 DNA를 빼버리고, 그 아까 이거 단백질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랑 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랑 아미노산 서열 하나 딱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 아미노산 하나만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정상적인 서열을 갖고 있는 DNA를 여기 바이러스 안에다가 DNA를 주입을 하는 거지. 주입을 하고 이 바이러스를 몸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 직접 주사를 하면 몸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하겠죠. 증식을 한다고 해서 뭐 병이 생기거나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이 골수에다가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데가 골수잖아. 뼈 속에 거기다가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기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뼈를 뚫어가지고 주사를 하는 셈이죠 거의. 그렇게 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근데 뭐 100%다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꽤나 높은 확률로 저런 식으로 유전병 같은 것도 치료하는 길이 열리긴 열렸어. 아직 100%가 아니고 부작용도 많고 해서 그렇지만 여튼 그렇다고 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생물 부분을 추가로 배우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59페이지를 봅니다.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이라고 해서 5초 59요? 네, 5초 59예요. 왜냐하면 그대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중력하기 직전까지 나갔어.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거기 앞까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5초를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단백질의 단위체는 무엇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해줘야지.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뭐죠? 탄수화물의 단위체? 탄수화물. 포도당. 그렇죠. 포도당이 단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핵산의 단위체는 뭐죠? 뉴클레오타이드. 훌륭해요. 그거 보고 있나요? 보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렇게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줘. 탄수화물, 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을 써야 되는데 GG를 쓰고 있어. 이러면 안 되죠. 핵산. 이렇게 세 가지의 각각의 단위체들. 얘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핵산은 이름도 길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부탁드려요. 자, 많은 단위체가 단백질에 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많은 단위체가 땡땡땡땡 결합으로 연결돼요. 펩타이드.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그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은 뭐라고 부를까? 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펩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된 거겠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두 번째에 들어갈 니은에 들어갈 말은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3? 폴리가 앞에 붙으면은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라고 해주면 되고, 세 번째 거. 단백질은 독특한 무엇을 가지냐면요. 입체 구조를 가져.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기기묘묘하게 지렁이 꼬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림 있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단백질이 이렇게 입체 구조를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에 따라서 성질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 문제 3번에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그에 따라 특정 기능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4번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무엇의 배열 순서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하면 아미노산. 그렇죠.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오르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에 꼬이는 게 어떤 방향으로 꼬이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2번.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DNA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 핵산이 지금 배우는 종류는 딱 두 가지. DNA하고 RNA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DNA가 튀어나온 거야. 핵산이라는 얘기죠. 자, 이 단위체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요거 써주면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고 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DNA하고 RNA하고는 차이가 D인지 R인지 요것만 차이가 나잖아. 뒤에 NA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D라는 게 왜 D가 들어갔냐면 디옥시리보스라서 그렇고 그 당의 종류가 오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당의 종류거든. 당이거든, 당. 그래서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고 여기는 그냥 리보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가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당이라고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디옥시리보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렇죠? 당이 맞아요. 당이 맞는데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RNA였으면 당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리보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예요. 3번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DNA와 RNA를 구성하는 인산과 당은 같다라고 하는데 당이 방금 얘기했듯이 달라요. 디옥시리보스고 리보스고. 그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옥시가 뭐니? 그렇지, 옥시크린이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옥시크린이란
옥시라는 그런 회사가 아니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옥시가 뭐냐면 영어로는 산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디옥시라고 하면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 빠진 거. D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산소 하나 빠진 그런 거를 디옥시 리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은 다르니까 1번에 X가 될 것이고 2번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이다 라고 그랬는데 DNA는 뭐뭐뭐뭐라고요? A, G, C, T 이렇게 4가지고요. 그 다음에 RNA라는 녀석은 이거 4가지라는 뜻이야. A, G, C까지는 똑같고 T 대신에 U가 하나 있는 거. 그게 다르게 된다는 거죠. 뭐가 여기는 다른 것이야.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3부분으로 구성이 되잖아. 인산, 그리고 당, 염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이 염기의 종류가 DNA는 AGCT 요 4가지고 RNA는 AGCU 이렇게 4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항상 A라는 녀석은 뭐랑만 결합을 한대. A라는 녀석은 항상 T랑만 결합을 하고 G라는 녀석은 항상 C랑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긴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라고 그러잖아. DNA가. 네. 그렇죠?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는 게 자, 거기 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 위에 DNA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거기 안에 뭐 이렇게 블럭 같은 것들이 꽂혀 있는데 빨간색이랑은 항상 녹색이랑 결합하고 보라색은 항상 노란색이랑 결합을 하지. 그런 식으로 아데노신이라는 녀석은 이 타이민이랑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구아닌이라는 녀석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한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야. 얘가 여기서 보면 보라색이랑 노란색, 녹색이랑 빨간색만 만나지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만나거나 녹색이랑 노란색이 만나는 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서도 A하고 U, G하고 C가 짝이 되겠죠. 근데 얘네는 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게 구조를 한번 봐봐. RNA 옆에 그림 있지. RNA는 한 가닥만 딱 있거든. 한 가닥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쫙 박혀 있기만 해. 그 염기들이 쫙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뭐가 붙냐 하면은 거기에 실제로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탁탁탁탁 갖다 붙어. 그리고 나서 펩타이드 결합 쫙 한 번에 해버리면 단백질 하나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신경 쓰지 마. 이 문을 닫으면 조금 소리가 덜 들릴지도 몰라. 오늘 여기 옆에 개업식 한다고 시끌벅적 하더라고. 뭔데요? 배드민턴이랑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운동용품 파는 가게인 것 같던데? 정현 특수가 좀 있겠어. 오픈할 때쯤 딱 정현이 한번 나와서 테니스 한번 붐 한번 일으켜주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RNA는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DNA는 단일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DNA는 2가닥, RNA는 한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쑥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림은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보니까 아미노산 2개만 딱 그려놓은 상태고 나는 그런 게 엄청 여러 개 꼬여 있는 상태고 다는 나가 또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다와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약 20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가는 아미노산은 20여 종류가 있고요. 기억이 형성될 때, 즉 기억이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거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생길 때 물이 한 분자 첨가된다라고 돼 있죠. 이상해. 첨가된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 그렇지? 첨가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에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어떠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에서 나로 가는데 일어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서 다로 가는 거는 펩타이드 결합 아니라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쭉 실이 된 다음에 그게 이렇게 압축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각도, 특정한 위치로 이런 식으로 꺾이고 접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걔네들이 뭐 땡기는 정도가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1번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2번 단위체 A가 연결되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B를 이루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가 단백질이면 A는 아미노산. 그렇죠? 단위체가 아미노산인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3번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탄소의 수도 아니고 펩타이드 결합의 수도 아니고 개수도 아니고 길이도 아니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야. 20가지 정도 된다 그랬잖아. 그 20가지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이 결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부분 같은 경우에 N하고 H2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부분을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나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하고, COOH라고 돼 있는 건 카르복실기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렇고 이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게 자주 보게 될 것이야. 자주 보게 될 건데 수업 시간에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이름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여기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냥 나온 김에 맞다라는 정도 기억을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COOH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어디서 본 것 같아? 그 연기할 때. 염기 산과 염기. 네. 그치, 산과 염기할 때 아세트산이 뭐였어? 응. 아세트산이 그거지. 그 뭐야? 아니, 갑자기 그래, C. H O 이거였던 것 같지 않냐? CH3COOH? 이게 아세트산이잖아. 아세트산에도 이 카르복실기가 들어있는 거야. COH 부분. 그래서 낯이 익을 거야, 아마. 산이야. 아세트산이라니까. 얘는 되게 독특하게 CH3COO까지가 마이너스야. CH3COO까지가 마이너스고 H 플러스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러고 나면 더 신기하지 않냐? 왜 양이온이 뒤에 가 있죠? 얘는 카르복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르복실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COOH라고 이렇게 순서로 쓰는 거야. 근데 됐어. 그거는 너무 고급스러운 화학 내용이니까 됐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갑자기 이렇게 뭐 염산 같은 거 HCl 그러다가 HNO3 질산 이러다가 아세트산에서 CH3COOH 그러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별로 질문 안 하더라고. 이상해요. 다른 것들은 다 양이온을 앞에 쓰는데 왜 이건 양이온을 뒤에 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알겠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거죠. 자, 어쨌든 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기억은 아미노기, 니은은 카르복실기. 카복실기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나 배울 때는 카르복실기라고 했었어요. 그거 막 한글 쓰기 나름이고. 어쨌든 기억은 맞는 말. 니은에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미노산 2개가 결합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 맞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와 같은 결합이 반복되어 갑자기 왜 헥산이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그림은 단백질에 열을 가했을 때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꼬여 있었는데 열을 가하니까 갑자기 풀어졌네? 이렇게 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변성되면 고유의 기능을 잃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단백질의 고유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입체 구조에서 나오는 거야. 입체 구조. 꼬여 있는 각도, 모양, 접혀 있는 정도 이런 거에서부터 그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 열을 가하게 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므로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므로. 자, 6번 단백질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원 맞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3가지예요.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한다 맞고, 생리기능 조절 맞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는 DNA. 그렇죠. DNA요. 그 노래 좋던데 DNA 방탄. 자, 넘어가서 7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단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시의 이름은 뭔가요? 7번이에요. 7번. 인산이랑 당이랑 염기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인산, 당, 염기로. 요거 뉴클레오타이드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인산 더하기 당 더하기 염기 이렇게 3가지가 연속으로 이어져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시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물질의 명칭을 쓰라 그러면 그거는 헥산을 써주면 되겠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마구마구 뭉쳐가지고 헥산이 되는 거예요. 8번 DNA와 RNA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데닌은 DNA에는 있고 RNA에는 없다? 아니야, 둘 다 있어. 그죠? 기억 틀렸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맞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다? 맞네.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디귿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에 관여한다. 맞아요. DNA라는 게 이중 나선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복제가
두 개, 뭐라 그러냐, fail safe라 그러나? 하여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두 가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해야 어느 하나가 잘못된다고 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다 잘못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DNA라는 녀석은 결국 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전달하고 단백질 만들고, 이거는 DNA가 가닥이 풀리면서 거기에 RNA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RNA가 떨어져 나와서 그게 이제 본을 뜬 거지. 본을 뜬 거고, 거기에 아미노산이 갖다 붙으면서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 두 개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9번에 그림은 두 종류의 핵산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는 DNA, 나는 RN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고요. 아니, 틀렸네요. 반대니 가는 DNA, 나는 RNA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를 구성하는 당은, D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를 구성하는 단체는 5종류야? 갑자기 웬 5종류? 그렇죠. 4종류죠.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 유라실이 있다. 맞죠. RNA 중에 이 U를 유라실이라고 읽어요. 정식 명칭은. 그 다음에 5번 나는 당과 인산의 생명체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염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었고요. 10번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당과 인산은 DNA 이중 나선 안쪽에 골격을 형성한다 라고 했는데, 안쪽의 골격이 아니라 바깥쪽 골격을 형성하는 게 인이랑 당이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중으로 선 그어놓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블럭 같은 거 꽂아놓은 것처럼 그리잖아. 꽂아놓은 블럭이 염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리본, 바깥쪽에 있는 리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산과 당, 이 두 가지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써요? 쌤 마이크 빨간색. 그래. 아유, 훌륭해요. 열심히 보고 계셨군요. 고마워요. 너 포인트 정리. 우리 딸내미 매일매일 자기 전에 엄마 오늘은 나 별 몇 개야 이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 아니, 말을 잘 들었으면 별이 10개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별점 해가지고 오늘 별 100개야 뭐 이런 말을 꼭 들어야만 잠이 오는. 니은의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사이의 결합에 의해 붙어 있다. 이거 맞네. 그치? 뉴클레오타이드 이 두 가닥이 어떻게 붙어 있냐? 염기 둘이 결합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꼬이면서 이중나선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이중나선 안쪽에는 같은 염기끼리 결합하여 염기쌍을 이루고 있다가 아니고, 아데닌은 타이민이랑 G는 C랑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그걸 상보적이라고 그래.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상보적으로 짝을 이뤄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같은 염기끼리 결합했다라는 말이 틀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얘기를 11번에 실제로 문제로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는 DNA의 이중 나선을 이루고 있는 두 가닥의 폴리펩타이드 중 한쪽 가닥의 염기 비율을 나타냈대. 한쪽에 아데닌이 20%, 구아닌이 15%, 사이토신 35%, 타이민이 30%가 있었으면 다른 쪽 가닥의 염기 비율을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형, 좋은 생각이 있나? 이게 이중 나선이라 그랬는데, 이중 나선이 전부 다 A는 T랑 G는 C랑 이런 식으로 짝을 이뤄가지고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쪽에 이제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그 표에 있는 아데닌이 20%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쪽에 뭐가 타이민이 20%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구아닌이 15%가 있는 걸 보고 저쪽 가닥에는 그럼 사이토신이 15%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이토신이 35%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반대쪽에는 구아닌이 35%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마지막에 타이민이 30% 있는 걸 보고 그러면 다른 쪽에는 아데닌이 30% 있을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면 아데닌 30%, 구아닌 35%, 사이토신 15%, 타이민 20%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요? 아데닌 A가 30%, G가 35%, C가 15%, T가 20%. 반대쪽 가닥의 구성을 물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지수 무슨 소린지 알겠나요? 아주 깨끗하게 먹었군요. 얼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군요. 자, 12번
그림은 DNA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DNA는 네 종류의 누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이다. A, G, C, T 네 가지죠. 이처럼 간단한 단위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DNA가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라는 것이야. 아니, 야, 네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이 네 가지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저장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저장을 했을까? AGCT가 나오는 순서가 바로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어. AGCT 네 가지밖에 없는데 한 자리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 AGCT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한 자리가 있는데 AGCT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라고 하면 그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 그치? 그런데 한 자리가 더 늘어나면 몇 가지가 될까? 16가지. 그 다음 하나 더 늘어나면 64, 256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늘어날 때마다 4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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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뭐 DNA 그려놓은 거 보면 한 10개, 20개 이렇게 그려놨잖아 보통. 그 정도만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4에 뭐 10승, 4에 20승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양의 정보도 얼마든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10개, 20개만 있겠어? 지금 뭐 우리 몸속에 보면은 몇억 개, 몇십억 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죠. 이 정보 저장하는 데는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게 시작점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 끝을 나타내는 코돈, 이 코돈이라 그래. 이거 짝이 되어 있는 걸 코돈이라고 부르는데 시작점이 되는 코돈, 끝점이 되는 코돈,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코돈 종류가 되게 많아. 되게 많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생물2에서 배우도록 해요. 코돈 이야기는.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결합된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되는 거야. 그렇게 적었니? 그래요. 자, 실력 탄탄. 1번.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에서 C의 주요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효소와 항체의 주성분이라는 걸로 봐서 A가 뭘까? 효소와 항체. 그렇지.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면 DNA 이 되고 C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렇지. 녹말. 거기 보면 A에서 C가 녹말 단백질 DNA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C에는 녹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A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결정된다? 응, 맞네.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는 DNA의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 A, B, C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A에만 해당하는 말이고 나머지 핵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없어요. 질소가 없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한 두 가지 물질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죠? 가는 뭐예요? 아미노산이고 나는 뉴클레오타이드구나. 이 정도 이제 눈에 익을 때가 됐어. 자, 그래서 단위체의 종류는 가가 나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아미노산은 아까 20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종류가 끽해봐야 4가지. 뭐 여기 있는 AGC 6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5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니은에 가 두 분자가 연결될 때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죠?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 물 하나 빠지면서 형성된다고 했어요. 아미노산들끼리. 다음에 디귿에 단위체 나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세포막의 주성분. 갑자기 세포막을 왜 만들어? 뭐의 주성분이 돼? DNA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고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3번. 그림은 기능이 다른 두 가지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뭐 단백질들이 이렇게 색깔이 형형색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조금 다르게 색칠한 거죠. 단백질은 종류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기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백질의 형성 원리를 단위체와 결합지어 서술하시오.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이지.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알겠죠? 토끼도 그려놨어. 자, 4번. DNA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아데닌, C는 사이토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거기서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뭘까? 보기를 하나 드리죠. 기억에 해당하는 거. 1번 당, 2번 인, 3번 염기, 4번 C. 응?
그렇죠. 인이죠. 동그란 거 그게 인이에요. 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당이에요. 당이고 특히나 당 중에서도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렇죠. DNA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A는 뭐랑 결합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T가 될 것이고 타이민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사이토신이랑 결합하는 거니까 구안인 G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인 더하기 당 더하기 인산 더하기 당 더하기 염기니까 기역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다음에 니은은 디옥시리보스이다. 이것도 맞고 디귿은 타이민이고 리을은 구안인이다. 오, 다 맞는 얘기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훌륭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생명체 끝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마무리를 지었던 신소재 개발 요쪽만 요 부분은 문제가 되게 간단해. 어려울 것도 없어요. 후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개념 쏙쏙이구나. 65페이지 개념 쏙쏙. 자, 도체를 골라보라. 그러면은 규소, 저마늄, 고무, 유리, 철, 구리, 알루미늄 중에 도체는 당연히 철, 구리, 알루미늄 골라주면 되겠죠. 아유, 약간 초등학생 문제 같은 느낌인데. 다음에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고무랑 유리 골라주면 될 거고.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이 반도체라는 거 규소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니? 얘가 규소가 SI잖아. 아까 얘기했던 규산형 광물에 나오던 SI인데 얘가 특성이 뭐냐면 만약에 이온화가 되면 4+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는 아주 독특하게도 4+하고 4-는 사실 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잖아. 4개 있기 때문에 얘는 4개를 다 잃어버려도 되고 4개를 더 얻어도 되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딱 중간에 있어.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첨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훅훅 바뀌게 돼요. 결합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로 반도체 같은 건 규소로 만들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액정이라고 하는 거 핸드폰에 우리 화면에 매일매일 보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는 그건데 그 액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liquefied crystal이야. liquefied가 액체화했다라는 거거든. 원래는 이제 기체나 아니면 고체였을 경우에 액체처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액화라 그래. 액체화, liquefied 표현을 하고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건 결정이야. 결정. 크리스탈. 있잖아. FX의 크리스탈. 수정이죠. A 이름이. 그래서 수정 또는 결정 뭐 이런 걸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액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물질 정도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액정 분자가 한 방향으로 쫙 나란하게 서면서 특정하게 뒤쪽에서 불을 켜줬을 때 특정 색깔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핸드폰 화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1번 액체와 기체 사이에 중간적 특징이 있다? 아니에요. 액체와 고체 사이에 중간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거기다가 고체하고 액체 사이라고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2번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변해요. 한 방향으로 쫙쫙 서는 거야.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90도 꺾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바로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라떼는 안 먹겠군요. 소영. 라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5만 원을 지불해요. 자, 3번 LCD는 전자계산기나 온도계 등과 같은 정보 표시 장치로 이용된다. 이용되죠. 전자계산기 창도 LCD로 만들고 뭐 온도계 같은 것들도 정보 표시 장치는 다 웬만하면 LCD로 많이 쓰죠. 그래서 2번은 XOO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에 초전도 현상의 특징을 이용하는 예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얘를 임계온도, 특정한 온도보다 더 낮춰주게 되면 얘가 초전도체가 되는 거고 걔의 성질은 뭐냐면 저항이 0이야. 전류를 아무리 많이 흘려주더라도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대량의 전류를 송전하는데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전자석을 만드는데 적합한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위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자석이 어떻게 되니? 둥둥둥둥 떠 있는 그런 사진 본 적 있지? 그걸 보고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어본 적 없겠죠? 소형? 그런 효과를 뭐라고 얘기를 하니?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효과. 그렇지, 마이스너 효과. 그 이름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스너 효과.
어제 은별이 계속 마이너스 효과 그러던데.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스너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스너. 자, 그래서 보니까 초전도 현상의 특징을 이용하는 예를 보면 반도체에는 초전도 현상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입자 가속기는 맞아. 왜? 요게 강력한 전자석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입자 가속기 같은 거 만들 때도 초전도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전자기 센서까지는 초전도 현상을 굳이 이용을 하지는 않죠. 리을, 자기부상열차 이것도 강력한 전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사용을 하고요.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이런 거 만들려면 초전도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사용하는 거는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4번,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신소재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뭐겠니? 얘기했던 바가 그렇지. 그래핀이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핀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손목에다 차고 다니는 핸드폰 그러다가 이제 딱 당기면 이렇게 딱 펼쳐지고 다시 이렇게 손목에 차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거 나오면 편할려나 모르겠어. 편할려? 나오면 한번 사봐야지. 신기하니까. 자, 67번.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인데 이를 이용한 것을 고르면 일단 휴대전화 띡 골라주고 뭐야 영상 표시 장치면 뭐 3번밖에 없네. 그쵸? 온도계 표시창 온도 표시하는 거 그 정도가 액정 사용하는 걸 거고요. 가에서 라는 반도체를 이용한 장치를 나타낸 거래요. 압력 감지기, 레이저의 광원, 중앙 처리 장치, 태양전지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물리적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 이용한 거는 뭘까? 물리적 조건? 물리적 조건이면 보통 뭐 어떤 거니? 열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리적 조건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전기 저항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아마도 똑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는 걸 이용하는 그런 예이겠죠. 따라서 압력 감지기가 기억에 해당하는 예의가 되고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게 뭐야? 태양광 발전이잖아. 태양광 발전. 그쵸? 태양전지 가로등. 그렇지. 그래서 2번에 기억은 가고 니은은 라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약간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어. 사실 용어만 좀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여기는 3번에 그림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떠 있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아하, 자석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초전도체라는 얘기네요. 사진을 보니까 뭐가 연기가 뭉게뭉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왜 연기가 나는 걸까 여기서? 소영, 여기 사진에 보면 뭐 연기가 뭉게뭉게 나는 것 같다고. 왜 연기가 나고 있을까? 너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려면 임계 온도보다 아래쪽이 돼야 되는데 보통 임계 온도가 막 마이너스 170도, 180도 이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액체 질소, 액체 산소 같은 거 들이부어가지고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춰놓은 거지. 낮춰놓아서 거기다가 둥둥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주변에서 풍풍풍풍 김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기억. 실온에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니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체가 된다. 자성체가 뭐냐면 자석이거든. 근데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을 갖는 거 그걸 반자성체라 그래. 그래서 초전도체는 정확하게는 자석이 되는 게 아니고 반자성체가 되는 거야. 자석을 밀어내는 그런 물체가 된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사용처는 전자석, 자기부상열차 등에 사용된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소영 뭐 이렇게 다 맞았냐? 짱인데? 훌륭해요. 자, 4번 초전도체로 만든 송전선을 이용하면 전력 손실이 없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왜?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므로.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손실도 없어요. 5번에 그림과 같은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에서 사용하는 신소재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철원자 사이에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고출력 소형 스피커나 강력 모터 등의 이거 뭐냐면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야. 이름 하나 기억하시고 가세요. 엄청 강한 자석을 그 광석이 네오, 디, 뮴 자석. 들어본 적 있니?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요런 거 인위적으로 첨가를 했어요. 철 원자 사이에다가 다른 원소를 첨가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슈퍼 짱센 자석을 만든 게 네오디뮴 자석이야. 그래서 요거 이름은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 곳에 씁니다. 다음에 6번 가와 나는 어떤 두 고체의 전기 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우와 신기하다.
가 같은 경우에 T라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가가 초전도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와 같은 특성이 있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맞네요. 1번 답이고요. 이번에 가는 온도 T 이하에서 자석을 잡아당긴다가 아니라 자석을 밀어낸다야. 밀어낸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온도 T 이상에서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온도 T 이상이 아니라 온도 T 이하에서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고체의 종류 중 도체이다 라고 돼 있는데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 저항이 내려가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체가 아니라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반도체를 얘기를 해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 보면. 그 다음에 5번 나와 같은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입자가속기를 만든다. 갑자기 입자가속기를 왜 만들어? 가를 이용해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야죠. 전자석을 이용해서.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7번 가와 같은 물질 초전도체를 사용한 예가 아닌 것은 자 전자석 맞고 온도계 표시창 아까 액정 쓴다 그랬잖아. 그치? 액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2번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여러 가지 신소재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뭐냐면 그래핀을 이렇게 한 겹으로 동그랗게 마른 거야. 원래 그래핀은 평평한 거거든. 평면에 쫙 깔리는 그런 건데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거지. 말아가지고 이걸 만든 거를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부릅니다.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부르고 되게 전기 전도성도 좋고 열 전도성도 좋고 가볍고 튼튼해요. 그런 아주 좋은 녀석이죠. 자, 기억 탄소 나노 튜브이다. 맞고 강도가 강철보다 훨씬 뛰어나 한 200배 더 강하다 그래요. 나노 복합 재료에 이용된다.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열 전도성이 다이아몬드보다 낮아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는 뭐가 전달되지 않아요. 열 전도성 완전 좋습니다.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다 좋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신소재 물질 A의 이용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핀이죠. A는 그래핀인데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도 쓰이고 차세대 반도체 소재 왜? 얘 전기 전도성이 엄청 좋거든. 그래가지고 쓰이고요. 자동차 외장재 얘는 왜 그러냐면 가벼운데 강도가 엄청 좋아. 그래서 차 무게도 줄이면서 튼튼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신소재 물질 A의 성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강도가 매우 크며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외장재를 사용을 하는 거야. 기억은 맞고 니은의 열 전도성이 높다? 열 전도성이 높다는 걸 사용하는 거는 위에는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일단 잠깐 제껴놓고 디귿 유연성이 뛰어나다. 그래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드는데 쓰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두 개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사용되는 건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10번에 영희는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렸지만 메모리 소재는 젖지 않아 추억을 담은 사진 뭐 이렇게 구구절절해. 추억을 담은 사진과 주소록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의 나노 수준의 구조를 모방한 기술 덕분이다. 뭐야? 물에 젖지 않는 거. 이거 설명했었는데 연잎은 연못에 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젖지가 않죠. 그거는 표면에 아주 작은 크기의 돌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10번은 연잎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신소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물질이다. 맞죠?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체에 사용되는 것도 맞고 네오디뮴 자석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고 자석을 만드는 거니까. 4번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는 거 맞고 탄소 나노튜브는 실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다. 아이 누가 그래. 탄소 나노튜브가 전기 전도성이 좋다고 했지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전기 저항은 존재해요.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은 전기 저항은 무조건 존재를 하긴 합니다. 6개만 더 보고 가지 뭐. 금방 함. 6개 합해서 2분. 하나당 20초.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상 표시 장치는 뭘까요?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하여 빛의 세기를 조절한대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LCD가 되겠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아몰레드 엄청 광고했었잖아. 그게 이 OLED TV야. OLED를 이용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그림 나는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자체에서 빛을 내므로 광원이 필요 없다. OLED라는 건 뭐냐면 LED가 지가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가지고 엄청 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나의 초전도체. 이거 초전도체죠? 초전도체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도선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 만들 때 써요. 디귿은 가, 나와 같은 장치나 현상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했다고 보기에는 나아가 그렇지 않아요. 나아가 자기적 성질을 이용을 한 거죠. 자석을 밀어내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거를 이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은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그림은 어떤 물질의 전기 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물질의 임계 온도는 4.2K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에 4.2K 나왔지. 이 4.2K가 온도거든. 절대 온도. 절대 온도 4.2도면 섭씨로 바꾸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269도? 마이너스 268도? 막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야. 자, 그래서 4.2K 이하에서 강자성을 띈다 그랬는데 강자성이 아니죠. 반자성을 띈 거야. 반자성. 자석을 밀어낸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반자성을 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석이 되는 건 아니야. 자석이 되는 건 아니고 자석을 밀어내기만 하는 거지. 아주 강하게 밀어내요. 그 다음에 4.2K에서 전기저항이 갑자기 0이 된다? 맞죠. 갑자기 0이 돼. 뚝 떨어지네. 4.2K 이하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요. 전류가 흐를 때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전자석도 만들 수 있겠죠.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물질인데 가는 탄소 나노튜브, 나는 그래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가는 첨단 현미경의 탐침에 이용된다. 그래요. 왜? 전기 전도성이 워낙 좋고 또 얇고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거 첨단 현미경의 탐침 뭐냐 이게 갖다 이렇게 찍 대보는 걸 탐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만드는데도 쓰인대요.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은 유연성이 탁월하고 강철보다도 강도가 20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좋아요. 훌륭해요. 3번이고 5번 자연의 동식물을 모방하여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대요. 신소재와 그에 해당하는 자연 대상. 방탄복은 거미줄에서부터 이렇게 그 탄소 섬유 같은 거, 탄소 섬유를 거미줄 짜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탄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총알이 지나가도 뚫리지 않는 거야. 뚫리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총을 맞잖아? 근데 그 물리력까지 흡수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총알이 날아오면 그 뭐 이렇게 쿵 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그대로 충격이 전해지는데 뚫리지는 않는 거야. 옷이 뚫리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갈비뼈라든지 이런 거는 부러지지만 관통은 안 당한다 이거지. 그것만 해도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입고 있어도 총 맞으면 뼈 부러지고 막 그래. 안쪽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방수 코팅제 연입 맞고 의료용 봉합사 이거는 홍합이 그 바다에 그 돌에 막 붙어 있잖아. 그래서 물 속에서 이제 접착이 잘 되거든. 근데 얘가 사실은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 접착제라는 녀석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사용을 해도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수술하고 나서 돼지본드로 붙일 수는 없잖아. 보통 이렇게 꼬매는데 그거 말고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걸로 생체용 접착제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인단 말이야. 그런 거를 쓸 때 바로 이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인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이 홍합에서 나온 접착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다음에 로봇 청소기는 갑자기 게코도마뱀은 왜 나와? 게코도마뱀이 뭔지 아니? 얘가 이렇게 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너블너블한데 얘가 틱틱 붙으면은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거꾸로도 이렇게 막 천장 같은 데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고 대신에 이게 뗐다 붙였다가 되게 잘 되는 거야. 붙이면 딱 붙고 뗄 때는 쉽게 떼고 그런 녀석으로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6번에 나와 있는 가번에 있는 그림이 바로 게코도마뱀이요. 도마뱀의 발이라 가지고 얘네들이 협착되는 거죠. 왜 덮어버리는 거지? 아직 6번 남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물속에서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정도 해두면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 책 본교재에서 1, 2, 3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강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4강, 5강, 6강 나가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저도 즐거운 주말이군요.